여러분, 원달러 환율이 한때는 1200원씩 넘어가더니 지금은요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지금 1183원이 최저치였습니다. 지난 6일날 말입니다. 지난 6일날.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산을 이루다가 떨어지고 있죠.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7월 6일날은요 1194원이었거든요. 그 원달러 환율이 말입니다. 7월 13일 14일 때는 지금 1206.50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1200원대에서 주로 유지를 하다가 지금은 최저치 1183달러예요. 한 달 사이에 환율 추이가 최저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 수출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IMF 외환 위기를 아주 슬기롭게 극복한 게 바로 이 수출이었고, 수출 중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엄청나게 도와준 거예요. 엄청나게.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1달러당 2,500원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던가 그렇게 알거든요. 1,800원. 생각을 해보세요. 1달러짜리 1달러짜리 볼펜을 하나 파는데 전 세계 시장에 가서 팔아요? 1달러 주고 팔았어. 근데 내가 받는 거는 1,183원을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2,000원을 받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2,000원을 받는 게 나한테 낫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수출을 하면 수출할 만큼 달러로 받으니까 그걸 원화로 바꾸면 부가가치가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환율 덕 본다 하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 그랬습니다. 전 세계 시장은 안 무너졌었거든요. 그 당시에. IMF 외환위기는요. 이 아시아권 일부 국가들에 국한된 이야기였어요. 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 우리 이 정도예요. 이 정도요. 대만도 조금 영향은 있었겠지요. 그 중에서 가장 타격을 받은 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외환 보유고가 없었거든요. 누구 말대로 하면 30억 달러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30억 달러 있는 외환 보유고에 기관 투자가들이 그냥 공격하면 그걸로 끝이죠. 그래서 외환 위기를 맞아서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은 1998년, 1999년, 1920년 이때가 언제예요? IT 버블이 막 생성되기 시작할 때예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만세 부를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IT가 강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수출이 막 나가는 거예요. 막. 4달러, 5달러 하던 반도체들 팔리는 거 보세요. 반도체들. 그러니 옛날에는 원화로 바꾸면 4,000원, 5,000원, 6,000원 하던 게 8,000원, 9,000원까지 올라가니까 얼마나 이득이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원달러 환율은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그 중에서도 미국이 지금 난리예요. 미국이. 돈을 워낙 많이 풀어서 돈의 가치가 점점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심지어 달러의 기축통화도 위험하다 이런 말까지.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년 말까지 0% 제로금리로 가겠다 하잖아요. 내년 말까지. 이 말은요 돈을 더 풀겠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더 풀겠다. 돈을 더 풀겠다는 이야기는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너무 많이 풀어서 떨어지면 원화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달러당 이게 1180원 가다가 1170원, 1150원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원화 강세 때문에 수출을 더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자칫 잘못하면 손해라고 수출을 한다는 말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기라는 거예요. 금융위기 때도 사실 마찬가지였거든요. 금융위기 때도 이 위기가 바로 V자로 반등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망가지지 않았었어.
우리는 금융위기도 슬기롭게 극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몸살을. 수출을 해도 수출을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수출을 해봤자 그만큼 이익을 못 낼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자, 반도체 자동차 보자고요.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는요. 환율이 10원만 떨어져도 수천억씩 손해납니다. 수천억씩. 아니 수천이 손해난다고 하긴 그렇네요. 이익이 나고 있으니까. 이익이 줄어들죠. 이익이 확 줄어듭니다. 10원만 떨어져도. 지금 1183원이잖아요. 옛날에 1200이면 지금 20원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20원 가까이 20원 실제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수천억이 아니라 수조까지 올라갑니다. 수조까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 총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19.5%잖아요.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6.5%입니다.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어려워진다. 수출에 악재로 작용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더 심각한 것은요. 중국이 덤핑 공세를 많이 하거든요. 덤핑 공세를. 중국은 차제에 전 세계에 모든 제조업은 중국이 석권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고요? 지금 가능한 이야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요. 솔직히 딱 까놓고 이야기해서 한국만 잡으면 돼요. 한국만 잡으면. 왜냐고요? 전 세계 시장은요. 전부 다 팬데믹 때문에 공장을 셧다운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셧다운하기를. 공장 폐쇄를 반복해서 하고 있다고요. 자동차 회사들 다 똑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회사들. 어디 그뿐이에요? 전자 회사들은 안 그래요? 전자 회사들은 똑같습니다. 지금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는요. 사실상 중국하고 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 한국은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물론 수출 물량이 없어서 지금 공장을 못 돌리는 건 있어요.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공장을 못 돌리지는 않거든요.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만 잡으면 되니까 한국하고 한국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가격을 덤핑 치고 파는 거야. 그러면서 기업에 손해보는 건 정부가 보전해주고, 정부는 돈 많이 갖고 있잖아. 1조 달러도 훨씬 넘게 갖고 있잖아요. 정부가 그거는 사회주의 국가는 기업을 뒤에서 다 밀어주잖아요. 불공정 행위죠. 사실 불공정 행위죠. 시장 경제가 아닌 거죠. 그렇게 밀어주면서 중국 기업들은 엄청나게 대량으로 생산해서 휴대폰으로 찍어내고 자동차도 찍어내고 철강도 찍어내고 다 찍어내갖고 전 세계에다가 덤핑 판매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죽어나는 거야. 우리가.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국처럼 이렇게 뒤에서 뒷배가 돼서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옥죄죠. 잡아먹으려고 들어요. 잡아먹으려고. 적폐 세력이라고. 정부가 기업 옥죄는 법안들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미쳤어요. 법무부 보세요. 상법 개정안. 이거 잡겠다는 거예요. 대표소송제 만든 거 말입니다. 어디 그뿐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는요. 공정거래법 개정안 완전히 개정해서 이제 전속 고발권 폐지한다. 누구라도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고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노동부는요. 노사관계법 바꿔서 회사 그만두는 사람들, 폐업한 사람, 실직한 사람들, 파면당하는 사람들까지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 우리 기업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환율까지도 안 도와주니 우리 기업들 또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